처음에 여기 퀴즈쌤 할 때, 다들 지금 유아교육 전공하고 했으니까 한국사는 다 땄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국사 안 해도 되지 않겠냐. 그런데 그래도 전문 학원이니까 한국사 강좌를 넣자. 그래서 수요는 많이 없겠지만.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할 게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냥 좀 해가지고 경품으로 넣어달라. 그래서 저는 이미 강좌 다 찍었거든요. 작년 11월에 몰아가지고 대신 짧게 해가지고 중급이니까 30강 해가지고 한 달 안에 그냥 하루에 1시간씩 30일 해가지고 한번 쫙 듣고 다들 실력이 있으니까 한번 딱 들으면 합격할 거야. 그래서 짧게 딱 듣고 합격하게 합시다. 그리고는 어차피 수강기 설명이 오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합격을 하고 취득을 하고 있을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집에 16쪽이 있어요. 이쪽에. 그리고는 다음 주, 다다음 주 특강을 해달라고, 그래서 다른 데 특강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1월 24일이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서 접수 중이에요. 작년 12월 16일부터 접수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데서 지금 대학생들 지금 막 스펙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정신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 지금 한국사 하겠다고 1월에. 왜냐하면 1월이 제일 쉬워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1월이 제일 쉬워요. 10월이 제일 어려워요. 왠지 몰라요. 왜냐하면 합격률이 나오거든요. 합격률이 보면 1월 달이 합격률이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5월, 그 다음에 8월, 그 다음에 10월이에요. 그래서 1월에 합격률이 최근 2년간 제일 높았어요. 작년 10월에 뉴스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원래 전통적으로 10월에 치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의 합격률이 굉장히 낮은데, 의례적으로 다른 거가 비슷했다. 라고 막 뉴스가 나왔어. 그러니까 뉴스가 나온다는 건, 왜 이게? 뉴스가 나온다는 건 특별하다는 거죠. 그래서 10월 달이 원래 제일 낮아요. 제일 낮고, 1월이 제일 높아요. 합격률이. 그러니까 따려면 1월에 따야 돼. 안 그러면, 5월 가는데 5월은 사실 사람도 많이 안 보고, 문제도 좀 이상하고, 그리고 8월 되는 여름인데, 여름 되면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면요. 그 사법고시, 행정고시 준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2급을 따야 되거든요. 2급을 따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딱 한 달, 이렇게 확 모아서 해요. 한 몇 년 막 헌법, 행정법 이상한 거 막 하다가 한 달 정도 쫙 쪼아가지고 한국사 따자 하고 그때 딱 시험을 봐요. 되게 그 사람들이 이제 여름하고 겨울에 보는데 겨울엔 잘 안 하고 여름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출제하는 사람들도 그걸 알아가지고 약간 좀 난이도 조절을 해요. 근데 1월에는 초중등 학생들이 많이 봐요. 그래서 쉽게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중학생, 초등학생한테 묻어가면 돼. 알겠죠? 그래서 지금 급하게 만들으라고 그래서 지금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일요일에 2시 내시면 하늘이 주신 천국 같은 시간인데 지금 4시간을 빼야 된다 그래가지고 뺐어요. 그래가지고 뭐 할 거냐면 제가 찍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건 찍으면 안 되는데 찍어드릴 거예요. 16페이지 보시면 한 달 완성 비결 학습법 비법 1 핵심 용어와 개념을 집중 학습한다. 비법 2 최근 출제되지 않은 내용을 확인해서 공부한다. 그래서 핵심 용어와 개념은 반복 출제된다고. 두 번째는 최근 출제된 내용은 반복되지 않는다거든요. 둘이 합치면 뭐냐면 핵심 용어가 있고 걔는 반복으로 출제가 돼요. 근데 두 번째 명제는 최근 출제된 건 이미 나왔던 거 그죠? 반복 출제되지 않는다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는 계속 나온다고 하나는 계속 안 나온다야. 둘이 합쳐버리면 최근에 안 나온 핵심을 공부하면 돼요. 이해가죠? 자, 핵심 내용은 반복 출제된다. 두 번째, 최근 거는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최근에 안 나온 핵심이 나오겠지. 그죠? 자, 그러면 핵심은 뭔데? 중급은 중학교 수준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역사교과서, 정확히 얘기하면 7차 국정교과서에 있는 뒤에 찾아보기가 있어요. 거기 나오는 용어가 있는데, 이상한 거 빼고 좀, 곁다리들 빼면 1000개쯤 돼요. 1000개. 1000개만 알면 돼. 고급은 고등학교 국정교과서에 보면 뒤에 찾아보기에 2300개쯤 있어요. 근데 우수리 빼고 하면 2000개쯤 돼요. 2000개. 그래서 고급은 2000개 해야 되고 중급은 1000개 하면 돼요. 1000개인데 한국사가 50문제거든요. 50문제야. 50문제인데 이게 최근 몇 년째 바뀌었죠. 원래는 옳지 않은 것 찾아라 와 옳은 것 찾아라가 대충 섞여 있었는데 어느 분이 용기 있는 분이 소송을 걸었어요. 민원을 넣었어. 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를 물어보는데 부정적인 걸 자꾸 물어보냐. 그랬더니 저번에 김정기 교수님이 교육학이 원래 그렇다. 그래서 부정적인 거는 물어보지 않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50문제 중에 살려봤거든요. 그래서 40에서 45문제가 전부 다 옳은 거예요. 적절한 거, 알맞은 거. 그죠? 근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문제 내는 분들은 싫어해. 문제 만드는 거는 이게 더 쉬워요. 옳지 않은 거 내는 게. 옳은 거 내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답이 1, 2, 3, 4, 5인데 옳은 게 3번이야. 3번이야. 그러면 옳은 거에 대해서 하나 하지만 나머지 4개는 옳지 않아야 되는데 옳지 않은 거 만드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리고 옳지 않은 것도 긍정적으로 옳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자 거기 조광조 있어요. 그래서 조광조 문제가 18회 때 조광조가 한번 나왔어요. 그죠? 가에 들어갈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그래가지고 삐리리 나왔는데 얘는 조광조야. 옳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조광조는 뭐와 관련되는데 한전론, 성학십도, 동국지도, 혈량과, 백운동, 서원인데 혈량과죠. 그죠? 근데 공무원 시험은 부정적으로 이런 옳지 않은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해요. 자, 이순신 장군 한산도 대첩. 그죠? 그러면 이순신 장군과 한산도 대첩 연결시키면 돼. 근데 옳지 않은 것들은 실제의 사실이 아닌 명제를 부정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최무선 한산도 대첩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최무선도 대첩이 하나 있긴 있었어. 근데 무슨 대첩인지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이겼어. 최무선도 왜구를 무찔렀어요. 그건 맞아. 근데 한산도 대첩? 아마 한산도 대첩에 최무선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거지. 근데 사실 그런 건 역사적으로 없는 사건이에요. 그죠? 최무선은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 대포는 맞아. 그러니까 최무선은 왜구를 무찌르고 대포로 무찌르고 뒷담 많이 무찌르는 건 맞지만 한산도 대첩은 아니에요. 이제 가죠. 근데 역사적으로 실제하지 않은 걸 선지로 만들어요. 공무원에서는. 근데 국편에서는 그러면 소송이 들어가고 민원이 들어가는 거지. 나도 몰래 낼 수도 있어요.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고. 긍정적인 역사 인식을 심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옳은 거를 공부하면 돼요. 옳은 거. 그리고 그거는 정해져 있어요. 교과서에. 그것만 하면 돼요. 거기 보면 23번 해서 23회에도 조광조 나왔어요. 답은 몇 번? 왜? 혈량과니까. 똑같죠? 내가 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다 혈량과예요. 조광조 낸 건 혈량과야. 그죠? 근데 이게 18회 한 번 나오고 23회 한 번 나왔어요. 반복 출제돼요. 그 사이는 안 나왔어. 그죠? 조광조는 중요해요. 조광조 같이 중요하게 나오는 사람은 제가 표로 그려놨어요. 16쪽에 보면 이익, 이황, 정상기, 주세봉인데 여기서 A급 인물이 이익하고 이황이에요. 정상기하고 주세봉은 B급이에요. A급과 B급의 차이는 A급은 이 사람은 옳은 것, 그래서 이익에 대해서 옳은 것 찾아라, 이황에 대해서 옳은 것 찾아라 해서 답이 되는 사람이고 B급은 혼자서 단독적으로 문제는 못 나와요. 대신 여기 1, 2, 3, 4, 5 선지에 긍정적으로 사실인 걸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공부할 때는 뭘 한다? A급인 사람의 핵심적인 개념을 잡으면 돼요. 조광조 혈량과, 이익, 한전론, 이황, 성학십도, 땡. 그것만 알면 30일 안에 상급은 딸 수 있어요. 나머지 4개는 몰라도 돼. 몰라도 돼요. 대신 이건 알아야 돼. 대충 이 사람이 조선시대 사람이다. 와, 이 사람이 저기 고조선 때 사람이다. 그죠? 중학교 검정고시 문제가 사지선답인데 그렇게 나와요. 예를 들면 여기 같이 조광조 나왔어요. 그러면
2번이 조광조야. 그러면 1번 단군. 2번 서희. 2번이 조광조면 2번이 서희, 3번 조광조, 4번 김옥균.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때 뭘 물어보냐? 그냥 시대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게 중학교 검정고시고, 여기서는 그거보다는 조금씩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비슷한 시대 내지는 같은 시대 또는 같은 주제. 아시겠죠? 자, 그래서 17쪽, 18쪽 퀴즈. 31번, 22회 31번에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 조선 후기. 근데 당백전이니까 흥선대원군이거든요. 흥선대원군 해가지고, 경복궁 해줬고, 병자호란은 인조고, 속대전은 영조고, 나선정벌은 효종이고, 예송은 현종이에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제가 동그랗게 그려놨어요. 나올 만한 인물은 하나, 둘, 셋, 넷, 5명이다. 자, 여기서 조선 후기에 나오는 A급 인물이 5명이고요. 그 옆에 18쪽에 보면 22회, 23회, 24회, 25회 최근 거. 이건 제가 밤새워 가면서 만든 겁니다. 이거 만드느라고 머리카락이 하나 좀 빠졌어요. 자, 찾아보세요. 자, 22회, 23회, 24회, 25회 음영 넣은 게 고유명사예요. 그래서 인물이랑 유물인데 17쪽에 동그라미 있는 인조, 효종, 숙종, 영조, 정조 5명 중에 최근 4회, 작년 4번 동안 나온 사람이 있고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죠? 자, 원칙. 최근에 나온 사람은 안 나온다. 근데 중요한 인물은 반복해서 나온다. 그러면 22회, 23회, 24회, 25회까지 조선 후기에 나온 사람이 이미 나왔죠? 그럼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럼 26회는 누가 나올까? 안 나온 사람이 나오겠지. 그게 1순위. 누구죠? 제가 음영 다 넣어놨어요. 22회에는 22번의 효종, 23회 같으면 21번의 정조, 24회 같으면 26분의 영조, 25회 같으면 27번의 영조. 그러면 26회, 다다음 주 2월 24일에는 누가? 인조 아니면 숙종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그걸 우선을 하면 돼요. 다만 숙종이 뭐와 관련돼 있다, 효종이 뭐와 관련돼 있다, 그거를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 인물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중심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50문제 중에 최소 한 30점 정도는 좀 예상이 되고요. 한 10개 정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10개는 틀려도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틀려버리면 돼요. 10개까지는. 그래도 합격. 그러면 다음에 이제 유치원 선생님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릴 거는 그 정도고, 우리 다다음 주에 그래서 2번 한다고 하는 거는 요거 이제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100개 정도 찍어드리고 2회 정도거든요. 뭐 따로 모의고사도 다 있고 있어요. 그래서 제건 만들어 놓은 건 많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만 특별히 해가지고 따로 하는 거니까 가서 들어보시고,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임용은 올해 하셔야 돼요. 올해 아니면 내년. 진짜로. 근데 실제로는 1차 합격은 4대1이에요. 이 소식을 1년 지나면 전체 12,000명 중에 한 3,000명쯤 알 거고 2년쯤 지나면 다 알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시험 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쟁률 좀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지금 빨리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